어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매서웠습니다. 외국인도 선물을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나타난 것이 지수 상승에 영향을 줬는데요. 외국인의 자금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HTS에 보면은 외국인 기관 수급을 쉽게 보실 수 있는데요. 그걸 보고 따라하다가 고점에서 그 물량을 또 함께 딱 좋은 환경입니다. 개인들만 모르는 외국인 수급의 비밀. 리포트라든지 뉴스는 매수 시그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공매도의 90%는 외국인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집중적으로 외국인이 매수했던 섹터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누구나 고수가 될 수 있다. 당신을 주식 고수로 만들어드리는 고수회전. 고수회전의 새로운 얼굴이 찾아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을 몰고 다니는 수익단장 조성욱입니다. 얼마나 크게 수익을 내면 애칭이 수익단장이에요? 최근에 크게 수익 난 종목들 일일이 열거 하자면 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아니 몇 퍼센트나 수익이 나길래? 나중에 보시죠. 비밀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알려주실 수급에 대해서만 잘 알아도 고수님처럼 꾸준하게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수급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증시의 방향성이라든지 내 종목이 처해 있는 위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키를 가질 수 있습니다. HTS에 보면은 외국인 기관 수급을 쉽게 보실 수 있는데요. 외국인 기관 수급을 무작정 따라하다가 고점에서 그 물량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자산운용사 블랙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블랙록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가 있는데요. 운용자금만 무려 8조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경이 넘습니다. 삼성전자의 5.4%를 가지고 있는 3대 주주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가 들어있는 인터내셔널 ETF를 2개나 운영을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 들었지만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이 사실을 처음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막강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의 흐름을 딱 쥐고 기관의 수급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인처럼 매매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훨씬 더 확률적으로 유리합니다. 개인들만 모르는 외국인 수급의 비밀. 첫 번째는 환율? 환율도 봐야 돼요? 네. 환율은 외국인 수급의 선행 지표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거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아니요. 일일 외환거래 규모가 680억 달러 정도 됩니다. 68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국내 증시의 하루 거래 규모가 15조에서 20조 정도 사이가 되니까 외환거래 시장이 4배, 5배 정도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사실은 외환시장에 종속돼 있다고 봐야죠. 환율을 꼭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환율 차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베이스 통화 1달러에 대해서 원화가 얼마야? 이걸 표시하는 겁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는 강세로 가는 겁니다. 왜요? 1달러를 바꾸는데 1,000원인 게 원화가 가치가 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원화는 강세로 갑니다. 그리고 반대는 원화는 약세로 갑니다. 주목을 꼭 주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몸으로 익혀야 됩니다. 자, 환율이 떨어질 때 원화가 강세로 갈 때 외국인은 우리 시장을 사고 원화가 약세로 갈 때 외국인은 우리 시장을 팔 겁니다. 그 주식들을 팔아서 차익 실현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 시장에 공매도를 때립니다.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하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의 외국인들의 행보를 통해서 우리 시장의 환차익까지를 다 가져가는 거죠. 한 1년 정도에 걸친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하단의 환율의 흐름과 외국인의 수급 변화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약해지면서 외국인의 수급은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외국인들이 시장을 매도하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초기 국면에 접하게 되면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하고 시장은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서 위험에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수익단장 조성욱 고수님은 이 환율을 보고 네. 외국인의 수급을 통해서 수익을 보신 사례가 있을까요? 네, 한 달 만에 34%의 수익을 낸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게요? SK 하이닉스입니다. 최근에 엄청 외국인들이 많이 산다고. 네네. 그걸 예측을 하셨어요? 아주 쉽게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패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AI 시대의 최대 수혜주로 급부상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서프라이즈 실적을 필두로 해서요. HBM이 부각을 받으면서 SK 하이닉스가 시장에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241선이 바닥을 돌아 나가고요. 모든 이평선들이 똘똘 뭉쳐서 정배우를 준비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어떤 증시 부양의 트리거가 탁 던져주면 증시가 탁 튈 수가 있겠죠. 세 번째, 5월 16일 이날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외국인의 공격적인 수급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다가 5월 중순부터
강하게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외국인이 거래를 강하게 들어오는 시점하고 딱 물려있죠. 이 5월 16일 거래량이 터지면서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저는 매수를 감행했습니다. 절대 투자자가 놓쳐서는 안 되는 자리죠. 그때부터 한 달간 34%의 상승을 합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이걸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오늘 공부하시면 같이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들만 모르는 외국인 수급의 비밀 두 번째 볼게요. 머니게임? 롱숏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매수를 의미하는 롱과요, 공매도를 의미하는 숏을 함께 구축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방법인데요. 지금까지는 헤지 펀드들이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롱숏 전략이 외국인 수급과는 무슨 연관이 있어요? 이건 공공연한 비밀인데요. 실제 우리나라의 공매도의 90%는 외국인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외국인들은 이 막강한 자금을 이용해서 우리 시장을 교란하면서 공매도 같은 것으로 큰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개인들은 롱숏 전략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나요? 이걸 활용해서 수익을 내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잘 롱숏 전략을 이해하고 있어야 외국인들이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를 잘 캐치를 하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자신의 계좌를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방어 전략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들고 있으면 그 섹터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은 2차 전지에 양극재 부분만 오르고 나머지는 다 매도되고 있습니다. 다 파란색이고. 또 어떤 날은 소부장 업종에만 매기가 몰리고 이런 것들이 다 외국인들의 롱숏 전략에 의해서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단기 머니 게임으로 챙겨가고 있는 겁니다, 시장. 그래서 내 종목이 속해 있는 섹터를 반드시 봐야 되고요. 그 섹터가 속해 있는 지수도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업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코스닥 150 지수를 반드시 봐야 하고요.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ETF를 참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뉴스는 매수 시그널이 아닙니다. 그거 많이 보는데? 안타깝게도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고객이 아닙니다. 충격. 중요한 고객은 자산운용사입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 리포트를 매수 시그널로 보고 나서 그 종목이 급락하는 경험들을 한 번씩은 다 하셨을 텐데요. 리포트들을 릴리즈하는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가 무료로 개인들에게 제공이 되는 건 아마도 마지막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의 수급의 비밀 두 번째까지 알아봤는데요. 세 번째는 뭔지? 거래원. 이렇게 호가창을 보시면은 매수 거래원, 매도 거래원 이렇게 쭉 나오죠. 그걸 우리가 거래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HTS 창에 어디에서나 거래원 매물대라고 치시면 어느 HTS에서나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에 34%의 수익을 올렸다는 SK 하이닉스의 그 당시에 거래원 매물대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가 미국계 거래원이죠. 엔비디아의 본사는 어디 있죠? 미국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계 자금이 이때 굉장히 강력한 매수의 주체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원을 주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매매의 팁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미국계 자금은 중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편이고요. 유럽계 자금은 단기 투자 성향이 강한 편입니다. 근데 어떤 게 미국계 자금이고 어떤 게 유럽계 자금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메릴 린치, 시티그룹은 미국계고요. 맥쿼리 증권은 호주, CLSA나 BNP 파리바는 이제 프랑스죠. 다이와 노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계 자금인데요.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다이와 노무라가 매수원에 잡혔다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HSBC, 바클레이는 영국계 증권사입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면은 분석하는데 되게 좋겠어요. 네, 그럼요. 방송을 보시다가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수님, 요즘 외국인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섹터가 있을까요? 그럼요. 뭐가 있어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집중적으로 외국인이 매수했던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입니다.